안녕하세요. 2026년 3월 6일 DMQA 오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이정민이라고 하고요. 이번 세미나 주제는 Label Noise Learning with In and Out of Distribution Noise 라는 주제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미나 시작에 앞서서 발표자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MQA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아래 석박통합과정으로 재학하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저의 관심 연구 분야는 불확실성 정량화, 레이블 노이즈 러닝, 그리고 비전 랭귀지 모델스입니다. 본 세미나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표 목차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해당 연구들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레이블 노이즈 러닝 with in and out of distribution noise 라는 주제로 진행됐던 두 가지 연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2021년 ICCV에 발표되었던 RRL이라는 방법론이고요. 두 번째 연구는 2022년 WACV에서 발표된 DSOS라는 연구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마무리 짓고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일반적인 지도학습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학습 데이터의 레이블이 다음과 같이 모두 정확하게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타겟 레이블을 가지고 모델은 입력, 인풋 이미지들과 정확한 이 타겟 레이블의 관계를 모델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레이블이 똑바로 달려있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보이시는 가운데 예시처럼 실제로는 7이라는 이미지지만 1이라고 이렇게 잘못 레이블링된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모델이 이러한 타겟 레이블과 인풋 이미지와의 관계를 학습할 때 상당히 방해를 받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저하된다는 아주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예시로 연구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이 다음과 같이 동물 이미지 데이터셋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해당 디스트리뷰션을 인디스트리뷰션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실제 강아지 이미지에 도구라고 클린하게 레이블이 달린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가운데처럼 실제론 토끼 이미지지만 캣이라고 잘못 레이블링 된 경우들이 존재하고, 이럴 때 ID 노이즈라고 칭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디스트리뷰션 노이즈에 이어서 OOD까지 결합된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을 동물 이미지 데이터셋이라고 할 때 위에 두 가지 이미지는 인디스트리뷰션에 해당을 하겠지만, 아래 분포가 다른 자동차와 같은 이미지는 OOD라고 이제 정의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개 강아지 이미지가 도구라고 잘 레이블링된 클린 이미지, 그리고 인디스트리뷰션 안에서 레이블이 잘못 달린 이러한 토끼가 캣이라고 레이블링 된 것처럼 이러한 ID 노이즈, 그리고 아예 분포가 다른 자동차와 같은 OOD,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혼재함을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특히 OOD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레이블 자체는 인디스트리뷰션 안에서 할당이 되기 때문에 학습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ID, OOD 노이즈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델을 강건하게 학습시키는 방법이 매우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서 이전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세미나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 연구실 김상훈 연구원이 진행했던 두 가지 세미나, 그리고 제가 작년에 소개드렸던 비욘드 디바이드 믹스 관련한 세미나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고 이번 세미나 들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으로 레이블 노이즈 러닝 with in and out of distribution noise
라는 주제로 세미나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Learning from Noisy Data with Robust Presentation Learning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논문은 2021년 ICCV에서 발표됐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레이블 노이즈 러닝, 기존 이런 레이블 노이즈 러닝에서 OOD까지 결합된 문제 상황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연구입니다. 본격적으로 해당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좀 핵심적인 내용인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조학습은 매트릭 러닝 방법론 중 하나로 데이터 간 유사도 정보를 통해서 거리 함수를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아래 그림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기준이 되는 앵커가 있을 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포지티브 샘플스는 이렇게 가까워지도록,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러한 네거티브 샘플스들은 멀도록 인베딩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대조학습 방법들은 이제 같은 이미지로부터 어그멘테이션 된 샘플들을 보통 포지티브로 정의를 하고, 이제 다른 이미지로부터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들을 네거티브로 정의를 하고 표현 학습을 진행하고는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연구에서는 논문 시작할 때 문제 상황을 다시 강조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보이시는 피겨를 예시로 들면 이제 오렌지라고 레이블링 된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럼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렌지라고 레이블이 되어 있지만 아예 다른 인디스트리뷰션 노이즈, 그리고 아예 분포 자체가 다른 OOD 인풋, 그리고 인풋이 좀 망가진 인풋 코럽션,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이 학습에 방해를 줄 수 있다고 문제 상황을 제기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해당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이 RRL이라는 방법론의 이제 전체적인 아키텍처이고요. 여기서 학습 대상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면은 보이시는 CNN 기반의 인코더가 학습이 되고요. 그리고 해당 아키텍처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이 예측값을 내뱉는 부분에 이제 선형 클래시파이어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보이시는 파란색 그리고 아래 초록색 부분에서 하이 디멘셔널 벡터를 로우 디멘셔널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이 사이에 선형 오토인코더가 존재를 하고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 있는 리니어 오토인코더까지 해서 총 인코더, 클래시파이어, 리니어 오토인코더 세 가지 모듈들이 이제 학습에 진행되게 됩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프트맥스 레이어 전에 선형 분류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한 증강을 이제 거치고 나온 이미지가 인코더를 통과해서 하이 디멘셔널 벡터로 변환이 되고, 이때 마지막으로 선형 분류기를 통과해서 예측값을 뱉고, 이 예측값과 정답 레이블 간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연산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은 비지도 기반으로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연산이 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하이 디멘셔널 벡터 V가 이제 로우 디멘셔널 벡터 Z로 변환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걸 다시 리니어 디코더로 복원을 하면서 이렇게 오토인코더가 학습이 되게 되고요. 해당 부분이 있는 이유는 이 로우 디멘셔널 리프레젠테이션이 추후에 이제 대조학습에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때 노이즈에 보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unsupervised reconstruction loss가 추가적으로 연산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consistency constructive loss입니다. 이제 해당 constructive loss는 이렇게 weak augmentation 이미지로부터 나온 이 low dimensional 벡터 Z, 그리고 강한 증강으로부터 나온 이 low dimensional 벡터 Z가 인베딩 공간에서 만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조학습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샘플로부터 이제 증강돼서 나온 이미지들끼리는 포지티브, 그리고
다른 이미지로부터 증강돼서 나온 이미지는 네거티브 샘플로 정의가 돼서 대조학습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델은 시멘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궁극적인 이유는 표현 공간에서 ID와 OOD를 지속적으로 잘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믹서 프로토티피컬 컨트라스티브 로스입니다. 해당 방식은 우선 이제 기존 디바이드 믹서와 같은 레이블 노이즈 러닝 방식에서 많이 사용됐던 이제 노이즈에 강건하다고 많이 알려진 믹서 방식을 적용한 후에 이제 로스가 연산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로스는 각 클래스들의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좀 더 시멘틱을 다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이시는 로스 구조와 같이 이제 믹스업된 인풋 이미지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믹스업된 타겟 간의 로스도 연산이 되지만, 이와 더불어 선형적으로 타겟이 믹스업 되기 전과도 이제 비교를 하면서 로스 연산이 이제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네 가지 로스가 연산이 되면서 이 과정이 웜업에 해당이 되고요. 웜업 단계를 거친 이후에는 KNN 기반으로 레이블 스무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표시된 것과 같이 위클리 슈퍼바이즈 सब셋을 따로 생성을 해서 해당 सब셋에 들어간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일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이제 프로토티피컬 컨트라티브 로스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제 해당 과정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수식에서 이 QIT는 현재 에폭, T 에폭에서의 이제 소프트 수도 레이블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텀인 이제 PIT는 T 에폭에서 모델의 예측값, 예측 확률 분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예측 확률 분포와 이 전 에폭, T-1 에폭에서의 소프트 수도 레이블 정보를 불러와서 같이 결합을 해줌으로써 현재의 소프트 수도 레이블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가중치로 붙는 W는 이제 각 이미지들의 특징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측정이 되고요. 이때 K는 KNN을 사용할 때 근접한 이웃들의 개수입니다. 이러한 텀을 사용하는 이유는 주변들의 이미지만의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시멘틱을 살려서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현재 상황이 레이블에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레이블 정보 없이 좀 이미지들 간의 관계를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소프트 수도 레이블을 논문에서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소프트 수도 레이블 정보를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위클리 슈퍼바이드 सब셋을 구축을 합니다. 보이시는 이 집합 구조를 보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좌측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존 레이블의 컨피던스가 높은 집합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집합은 기존 레이블을 대신할 클래스의 컨피던스가 높은 집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두 가지 값은 각 컨피던스에 대한 스레시홀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모델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변화시키면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두 집합을 합집합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웜업 이후의 학습 과정에서 이렇게 OOD로 의심되는 샘플들은 필터링해서 학습에 사용하지 말자라는 의도로 다음과 같은 합집합 구조로 위클리 슈퍼바이즈 सब셋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으로 노이즈 클리닝을 하는 효과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하였습니다. 먼저 A번의 좌측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해당 피규어를 보시면 이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도 레이블의 정확도가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C파텐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학습이 후반부로 갈수록 거의 95%에 육박하는 이제 수도 레이블 어큐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B와 C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이 위클리 슈퍼바이즈 सब셋의 규모는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C를 보시면 그 증가되는 데이터셋 규모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이 노이즈 레이쇼는 점점 작아지면서 수렴을 작은 비율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피겨가 의미하는 바는 सब셋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내부 노이즈 비율은 작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제 점점 노이즈에 덜 오염된 सब셋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실험적으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이제 메인 실험들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모델의 알고리즘을 보면서 한번 서머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제가 표시된 부분은 웜업 구조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가지 로스를 사용해서 일부 소수의 폭으로 웜업 단계를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드 सब셋을 구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이제 프로토티피컬 컨트라스티브 로스 같은 경우는 클래스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위클리 슈퍼바이즈 सब셋에 들어간 데이터들만 이 두 가지 로스를 활용하게 되고요. 그 외에 언슈퍼바이즈드 로스인 이제 일반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연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OOD가 없는 상황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데이터로 10파텐과 1000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메트릭 노이즈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랜덤으로 노이즈를 할당하는 이 종류를 시메트릭 노이즈라고 하고, 여기 10파텐에 있는 어시메트릭 노이즈는 일부 로직으로 인해서 이제 좀 비슷한 애들끼리 커럽션 된 좀 더 현실적인 노이즈 상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기 hours KNN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메인 이제 제한 방법론이고요. 모든 세팅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이 연구 문제에 맞춰진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실험 결과는 ID 데이터가 10파10인 상황이고, 첫 번째 행이 이제 OOD가 10파100, 두 번째 행이 OOD가 SVHN,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ID 데이터에 이미지 커럽션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이제 우측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 커럽션 같은 경우는 이제 포그, 스노우, 모션 블러, 가우시안 등등의 노이즈를 주입시켜서 세팅을 했습니다. 이때 가장 쏟타였던 디바이드 믹스와 더불어 비교 방문론들에 비해서 이 hours KNN이라고 표시된 이제 RRL의 메인 제한 방문론이 마찬가지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각화해서 논문에 레포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D가 10파10일 때 OOD가 각각 10파100, SVHN일 때 이제 학습에 따른 인베딩 스페이스를 TSNE로 시각화한 장표이고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거는 이제 학습이 지속됨에 따라서 이 RRL이라는 알고리즘이 이 표현 공간에서 OOD를 좀 더 잘 분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아이디의 각 클래스들 간의 이 분포도 좀 더 뚜렷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OOD가 SVHN 데이터 쓰실 때에도 같은 경향성을 보여주면서 좀 더 방법론의 효과를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노이즈 레이블 러닝 벤치마크들에서도 이제 성능 검증을 하였습니다. 위에서는 대표적인 웹비전과 ILS VRC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약간의 어블레이션도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방법론의 우수함을 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이제 레이블 노이즈 러닝 벤치마크인 클로딩 1M 데이터셋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 방법론의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제 각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빼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 소타였던 디바이드 믹스와도 성능 비교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메인 문제 상황이었던 OOD까지 결합된 노이즈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더 부각되는 것이 이 맨 첫 줄에 있는 프로토티피컬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뺐을 때가
성능이 가장 크게 저하됨에 따라 해당 이제 프로토티피컬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이 RRL이라는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ddressing Out of Distribution Label Noise in Webly Labeled Data 라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2022년 WACV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DSOS라는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고요. 기존 레이블 노이즈 러닝 알고리즘들에서 사용했던 레이블 커렉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전에 클린, ID 노이즈, OOD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데이터를 잘 분리할 수 있는 매트릭까지 제시를 하였습니다. 해당 논문도 마찬가지로 좀 분석적인 것을 통해서 좀 문제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이시는 테이블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대표적인 벤치마크 중에 하나인 웹비전 데이터에서 실제 데이터 타입을 좀 분류한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실제 노이즈 벤치마크에서도 OOD가 다수 존재한다 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레이블 커렉션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예시는 데이터가 클린 데이터 쓸 때의 예시인데요. 이렇게 클린할 때는 이러한 강아지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모델은 예측값을 뱉게 되고 이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깨끗한 레이블들을 활용해서 정상적으로 로스가 연산이 되고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강아지 이미지지만 이렇게 캣이라고 잘못된 레이블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똑같이 모델이 예측을 해도 잘못된 레이블 때문에 로스가 잘못 연산되고 결과론적으로 모델의 학습을 망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레이블 노이즈 러닝, 이제 디바이드 빅서 같은 방법론들에서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좀 레이블 커렉션을 한 후에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 보이시는 Y에 붙어있는 W는 모델이 이제 뱉는 이제 클린 프로바빌리티로 이제 보통은 GMM에 피팅을 시켜서 산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깨끗할 확률만큼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활용하고 반대로 노이즈의 확률만큼 모델의 예측값에 좀 더 신뢰를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레이블 커렉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이 인디스트리뷰션 공간 안에 다음과 같은 동물 이미지들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미지는 강아지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잘못 레이블링된 인디스트리뷰션 노이즈는 여기 분포 안에서 레이블 커렉션을 수행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선 예시와 같이 자동차와 같은 아예 분포가 다른 OOD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레이블 커렉션을 해도 사실 이 자동차에 대한 레이블은 이 인디스트리뷰션 공간 안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커렉션을 진행해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은 따라서 OOD는 레이블 커렉션이 소용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SOS 방법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먼저 OOD라고 판단된 애들은 이렇게 클래스 수에 따르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할당을 하고 ID라고 할 이제 판단이 된 샘플들만 레이블 커렉션을 진행을 하자라는 비교적 심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방법론이 설계가 되었고요. 이때 해당 방식을 Dynamic Softening of OOD Samples라고 해서 DSOS라는 이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델이 사전에 클린, ID 노이즈, 그리고 OOD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데이터를 사전에 잘 구분하는 것이 당연히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잘 구분하기 위해서 이 방법론에서는 새로운 intermediate label, Y intermediate라는 이제 매트릭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보이시는 이제 간단한 수식과 같이 결과론적으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과 모델 예측값을 같이 반영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것을 사용해서 보이시는 이 L 디텍터와 같은 매트릭은 이제 제곱을 해서 좀 엔트로피와 같은 방식으로 연산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더 이 세 가지 타입을 극명하게 분리하고자 함을 위함이고요. 각각의 예시를 들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디스트리변에서 클린 데이터들에 대해서 먼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클린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과 예측값이 이렇게 거의 동일한 분포를 가지게 산출이 될 텐데요. 이때 이 Y 인터미디어트는 다음과 같이 연산이 되고, 결과론적으로 이 L 디텍트라는 매트릭은 비교적 낮은 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ID 노이즈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ID 노이즈의 경우에는 레이블이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아예 잘못됐기 때문에 좀 전혀 다르게 이제 예측값과의 분포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이 Y 인터미디어트를 계산을 하고, 결과론적으로 이 L 디텍트 매트릭은 좀 중간 정도의 분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포가 다른 OOD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OOD 같은 경우는 비교적 유니폼하게 예측값이 좀 산출이 될 것이고요. 이어서 Y 인터미디어트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연산이 되게 되고, 이때 OOD에 대해서는 이 L 디텍트 매트릭트와 매트릭이 상당히 높은 값으로 이제 분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분포가 좀 구분되도록 하고자 함이 방금 말씀드렸던 새로운 매트릭의 역할이고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ID 노이즈 샘플은 이제 다음과 같이 예측값으로 레이블 커렉션과 소프트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이시는 U 틸다는 이제 ID 노이즈의 여부를 판단하는 이제 값으로 클린된 0, 즉 클린하니까 여기 0을 부여함으로써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활용을 하고, ID 노이즈라고 판단한 애들은 모델의 예측값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레이블 커렉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어서 이제 소프트닝 과정인데요. 이때 이 V 틸다는 이 데이터가 OOD인지의 여부를 이제 정의한 값입니다. OOD라고 판단한 애들은 이 V 틸다에 0을 부여함으로써 좀 이 Y 값이 유니폼하게 값을 분포를 가지도록 이제 할당을 해주고, ID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레이블 커렉션 이후에 추가적으로 소프트닝을 적용해주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이후에 결과적으로 로스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레이블 커렉션과 소프트닝이 마무리된 Y값을 가지고 일반적인 로스와 같이 학습이 진행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붙어서 전체적인 로스를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 DSOS에서 진행했던 실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세팅은 이제 ID 데이터가 1000이고 OOD 데이터가 이미지넷 32 데이터셋일 텐데요. 여기서 구축한 이 세팅은 제 추후 후속 연구들에서도 고정으로 가져가는 세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좌측의 비율은 이 맨 좌측이 이제 데이터 전체 데이터에서 ID 노이즈의 비율, 학습 데이터 안에서 ID 노이즈의 비율이고요. 오른쪽은 전체 학습 데이터에서 OOD의 비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DSOS 핵 밑에 ID, OOD, 그리고 보스라고 구분을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보스가 ID와 OOD 모두 코렉션을 진행했을 때, 즉 정확한 DSOS 방법론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 이제 최고 성능, 그리고 오른쪽에 라스트 에폭 성능, 이 두 가지 성능에서 모두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세팅은 이제 ID 노이즈와 OOD가 0.2, 0.1일 때 한 세팅만 진행을 했고요. 이제 보통은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 이제 한 가지씩 컴포넌트를 빼면서 진행을 하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반대로 좀 한 가지씩 추가를 하면서
디벨롭을 시키면서 어블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 테이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OOD 소프트닝까지 추가했을 때 성능이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해당 DSOS 알고리즘에서는 OOD 소프트닝까지 적용하는 것이 가장 임팩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제 레이블 노이즈 러닝 벤치마크에서도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미니 이미지넷과 스탠포드 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이즈 레이블이 다음과 같은 값으로 이제 정해져서 데이터셋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들입니다. 보시면 이러한 실제 데이터셋 안에서도 이 DSOS 알고리즘이 대부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노이즈 레벨이 가장 높은 좀 제일 챌린징한 상황에서 성능 향상 폭이 가장 크게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니웹 비전 데이터셋과 ILSVRC 데이터셋에서도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테이블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DSOS는 하나의 싱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레이블 노이즈 러닝 방법론들 중에서 싱글 네트워크 가진 애들끼리 먼저 비교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디바이드 믹스와 ELR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디바이드 코네트워크라 해서 이제 두 가지 네트워크를 같이 활용하는 이제 알고리즘들인데, 이것들과도 동등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DSOS도 같은 구조를 가지도록 변형을 한 후에 좀 성능 비교를 해주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구조를 사용하더라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소개를 했던 이 인터폴레이티드 레이블 L 디텍트라는 매트릭의 분포를 좀 시각화를 이제 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파란색이 클린, 주황색이 ID 노이즈, 초록색이 OOD인데요. 우선적으로 OOD는 대부분 이 매트릭이 OOD에서 아주 높게 좀 분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학습하기 전에 OOD는 좀 잘 선별을 해서 유니폼한 분포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시각화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일부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수의 ID 노이즈들도 클린보다는 이 매트릭이 높게 분포를 함으로써 좀 효과적으로 이 세 가지 종류의 세 가지 타입의 데이터를 잘 구분해서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음을 이 서플리멘터리에 같이 레포트를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마무리 짓고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레이블 노이즈 러닝 분야는 노이즈가 같은 데이터셋 분포, 즉 인디스트리뷰션 분포 내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 세계에서 웹에서 데이터를 리트리브를 할 때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분포가 아예 다른 OOD까지 껴서 수집될 수 있음을 본 연구들에서는 이제 문제 상황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처음으로 소개드렸던 이 RRL이라는 방법론은 이 해당 문제 상황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연구이고요. 컨시스턴시 그리고 믹서 프로토티피컬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표현 공간에서 아이디와 OOD를 잘 분리하며 노이즈에 강건하도록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DSOS라는 두 번째 연구는 이제 사전에 이렇게 클린, ID 노이즈, OOD 세 가지 타입으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리게 하기 위한 인터폴레이트 레이블이라는 매트릭을 제시를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다이나믹 소프트닝을 방식을 통해 OOD가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레이블 커렉션 하는 방식을 제안을 해서 좀 수행했던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본 세미나에서 참고했던 레퍼런스이고요. 이상으로 이번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